우리 부부는 32살 동갑내기 대한민국 영끌 부부이다. 요즘에는 우리 나이에 결혼 안 한 사람이 더 많다. 우리 주변 지인이나 친구만 봐도 미혼자가 더 많다. 나도 결혼을 35살 정도에 계획했었고 늦었으면 늦었지 이렇게 빨리 할 줄은 몰랐다. 하지만 지금 만나고 있는 상대가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한 계획을 고수할 필요는 없다. 언제까지? 결혼을 준비하기 전만 해도 결혼이라는 게 남의 일처럼 느껴지고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정신없이 결혼을 준비하다 보니 어느새 우리는 부부가 되었다.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 마치 게임 퀘스트를 끝내는 것처럼 결혼 준비는 힘들었고 시간도 빠르게 지나갔다. 결혼 미션을 끝내자 우리에게는 다음 미션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바로 2세 계획. 아무래도 결혼을 하니 주변에서 2세 계획을 많이 물어본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4, 5년 동안 계획이 없다고 얘기한다. 왜 없냐고 물어보면 둘이서 너무 재미있게 지내고 있어요 라고 낭만적인 대답을 한다. 물론 실제로 둘이서 너무 행복하고 재미있게 지내고 있어서 2세 생각이 전혀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나는 사실 딩크족에 가깝다. 아내는 딩크는 아니지만 앞으로 4, 5년은 아이를 갖고 싶지 않다고 한다.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서로 의견을 나눠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딩크를 희망하는 현실적인 이유가 몇 가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돈이다. 우리는 3억이라는 빚이 있는 영끌족이다. 그리고 우리의 수입은 정해져 있다. 지금 우리는 최대한 지출을 아끼면서 살고 있다. 그래야 빚도 빨리 갚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갑자기 2세가 생긴다면 또 다른 행복이 있겠지만 경제적인 부담이 클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엄청난 책임감이 생기는 게 두렵다. 아이가 생기면 아이에게 훌륭한 조력자가 되어주고 싶은데 아직까지 내가 좋은 조력자가 될 자신이 없다. 이왕 아이를 낳는다면 아이에게 이 험난한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줘야 하는데 나도 잘 모르는 걸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선다. 약간 걸리고 마늘 냄새가 많이 나. 이런 이유들을 얘기하면 주변에서 요즘에는 애 낳으면 정부에서 돈도 지원해주고 혜택이 많이 있다고 한다. 실제로 정부에서 24년 기준 자녀당 100만원씩 1년간 지원해주고 2년 차에는 50만원씩 1년을 또 지원해준다고 한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별도로 출산 축하금도 주고 다양한 혜택이 많다. 하지만 아이를 2년만 키우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경제적 지원만으로 채울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기에 결국 이런 제도는 내가 생각하기에 임시 방편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요즘은 주변에서 결혼한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아이를 낳기 시작하면서 2세 계획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 언제 아이를 낳을 거냐? 늦게 낳으면 노산이라 위험하다. 낳으려면 2명은 낳아야 한다. 옛날에는 힘들어도 다 키웠다 등 훈수를 듣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돈으로부터 자유롭고 싶고 아이의 인생도 중요하듯 우리의 인생도 매우 중요하다. 내 코가 석자인데 아이의 인생까지 책임지면서 희생할 자신이 아직은 없다. 아이를 양육하면서 아내와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 또 다른 종류의 행복이겠지만 아이 없이도 아내와 둘이서 보내는 시간 역시 너무 소중하고 행복하다. 경제적인 자유가 생긴다면 2세 계획이 있지만 사실 2세를 가져야 한다는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도 있다. 아무튼 우리는 4, 5년 동안 2세 계획은 없고 앞으로 더 열심히 잘 살아서 경제적 자유를 꿈꾸고 있다. 월요일 우리는 퇴근하고 외식을 했다. 주말 토요일에 새벽 3시에 자고
일요일에 처갓집에 간다고 7시에 일어났더니 평일보다 더 잠을 못 잤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영상 편집을 하다가 늦어져서 잠을 또 못 잤다. 그래서 우리는 저녁을 하기 너무 힘들어서 새로운 중국집으로 저녁을 먹기로 했다. 우리는 탕수육, 짜장, 짬뽕을 시켰다. 근데 여기는 이상하게 세트 메뉴는 배달 주문만 가능하다고 해서 단일 상품으로 주문했다. 가격이 다른 곳보다 비싸고 불친절해서 더 냉정하게 맛을 평가하기로 했는데 인생 탕수육을 만났다. 그래도 맛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서비스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손님이 왕이다 라는 마인드의 서비스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본적인 손님 응대만 해줘도 감사하게 생각한다. 암튼 우리는 저녁을 맛있게 먹고 진짜 피곤했었는지 집에 와서 씻고 바로 8시에 잠들었다. 화요일 퇴근하고 헬스장에 갔다. 헬스장에 다녀와서 닭가슴살 샐러드를 먹었다. 헬스장에 다녀와서 닭가슴살 샐러드를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어서 좋다. 하지만 실제 몸의 변화는 아주 미미하다. 수요일 오늘 저녁 메뉴는 묵은지 김밥, 간장국수, 소고기 구이다. 소고기는 마트에서 200g 3개를 19,900원에 저렴하게 판매하길래 샀다. 묵은지 김밥은 집에 있는 김치를 씻어서 남아있는 야채를 넣고 김에 말면 끝이다. 간장국수는 면 삶고 간장과 참기름을 넣으면 된다. 소고기는 굽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간단한 레시피로 저녁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집에 남아있는 재료 파먹기로 푸짐하고 근사한 저녁을 해결했다. 목요일 오늘의 저녁 메뉴는 남은 소고기와 야채구이이다. 맞벌이 부부에게 저녁 메뉴가 겹치는 일은 아주 흔한 일이다. 저녁 메뉴 고민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금요일 오늘은 집 근처 미용실에 갔다. 다니던 친구네 언니 미용실은 가격이 올라서 다른 미용실로 가봤다. 다행히 남자 사장님이 엄청 디테일하셔서 아내가 만족했다. 나는 개인적으로 서울에 다니던 미용실, 친구 언니 미용실, 오늘 미용실 순서로 마음에 든다. 하지만 커트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얼굴이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머리를 자르고 동네 치킨집에서 닭강정을 포장 주문해서 집에서 짜파게티와 맥주 한 잔씩 했다. 토요일 결혼을 하고 처음으로 패딩을 세탁소에 드라이를 맡기기로 했다. 나는 한 번도 세탁소에 옷을 맡겨본 적이 없는데 결혼을 하면서 아내가 드라이 클리닝도 챙겨주고 세심하다. 사실 나는 굳이 맡겨야 되나? 의문이 들었지만 아내는 그런 나의 모습에 경멸의 눈빛을 보내는 아내를 보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 옷을 세탁소에 맡겼다. 겨울 외투는 부피가 커서 아내가 오늘의 집에서 옷을 보관하는 주머니를 샀다. 이렇게 차곡차곡 정리해서 넣어두면 옷장의 부피가 확 줄어든다. 매년 드라이 클리닝을 맡기기에는 돈이 많이 나가니 2년에 한 번씩은 해야겠다. 점심은 간단하게 야채 볶음밥과 된장찌개를 먹었다. 이게 맛있다. 이렇게 서로 약속이 없는 주말에는 여유롭게 집안일도 하고 자기 개발 시간을 가진다. 하지만 여유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주말 중 하루는 유튜브 편집과 블로그 글을 쓰는데 투자하고 있다. 점심을 먹고 나서 평일에 쓴 대본을 녹음하고 영상 편집하면 주말 하루는 어느새 저녁이 된다. 지금 우리의 일상을 보면 이세가 들어올 틈이 없다. 평일에 회사 다니고 퇴근해서 밥 해먹고 자기 개발 시간을 가지는 것만 해도 바쁘다. 그 와중에 재테크 공부도 해야 하고 돈도 아끼면서 절약 생활을 해야 한다. 주말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바쁜 우리 일상에는 아직 이세가 비집고 들어올 여유가 없다. 나는 셋이서 아등바등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둘이서 알콩달콩 소소하지만 행복하게 살고 싶다.
암튼 우리의 미래에 2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처럼 열심히 절약하고 재테크를 하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우리는 2세의 미래보다 우리의 미래가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 경제적 여유를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재테크 공부하고 절약 일상을 이어나가야겠다. 그래서 내가 니네 집에 있는 저거 뭐야 사탕 두개 훔쳐 먹고 왔다. 아 그거 제일 비싼 사탕. 아 그냥 다 갖다 먹어 지금 귀신 새끼 뻥치다. 나그 사탕 되게 좋아하는데 그 사탕 먹으면